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이서윤, 홍주연의 더 해빙에 나오는 한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처음 딱 들었을 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면서도 뭐랄까 되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밀가루 반죽이라는 비유가 정말 우리 삶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인지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그냥 듣기 좋은 비유를 넘어서요.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재구성하려는 어찌 보면 아주 야심찬 글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생의 재료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환경이나 조건 같은 것들. 그것보다 그걸 주무르는 손길, 즉 우리의 선택이나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점, 에너지, 행동,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반죽을 빚어 나갈 거냐 이걸 다루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재료가 아니라 잭강사의 손길이 중요하다. 사실 이 말부터가 좀 도발적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밀가루가 좋은 빵을 만드는 게 상식처럼 여겨지죠. 네. 그런데 이 글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 상식에 균열을 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과 만들어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거죠. 물론 좋은 유기농 밀가루가 베이킹에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거친 통밀가루를 받았다고 해서 맛없는 빵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 거친 통밀로 아무도 상상 못한 아주 건강하고 독특한 빵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료의 한계를 탓하지 말고 그 재료로 뭘 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라는 말이군요. 정확해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제 소재 개념하고도 딱 맞닿아 있어요. 내 삶의 결과가 외부 요인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글은 우리한테 당신이 바로 제빵사입니다.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꽉 쥐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내가 받은 밀가루가 어떻든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이군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져요. 이 글이 반죽의 모양을 결정하는 힘으로 관점과 에너지를 꼽거든요.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반죽의 모양을 형성한다. 이 문장은 솔직히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그 부분이 이 비유의 가장 기발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하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들어서. 대신 이 글은 그걸 반죽을 만지는 손길이라는 아주 물리적인 이미지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끔찍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요. 차갑고 거친 손으로 반죽을 막 짓누르고 내던지는 행위랑 같다는 거예요. 와,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반죽이 딱딱하게 굳어버리겠네요? 그렇죠. 글루텐이 자도로 형성이 안 되겠죠. 반대로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기대하는 건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반죽을 어루만지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결국 똑같은 하루라는 반죽을 놓고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어떤 손길로 만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사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을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힘든 도전이라는 사건을 나를 성장시킬 기회로 재구성하는 순간 우리의 태도, 즉 반죽을 만지는 손길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그거 다 네 마음먹기 달렸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일종의 독이 되는 긍정이 될 위험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 글이 그 함정을 피해가는 지점이 바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순히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한정된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지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관심, 열정은 무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한하죠.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쏟아부을 수도 있고 감사하고 희망을 찾는 데 쓸 수도 있는 거죠. 에너지를 일종의 투자금으로 보는 거군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경제학의 기회비용 개념하고 비슷해요. 내가 불평하는데 일시간의 에너지를 썼다면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죠. 이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군요. 무조건 괜찮다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내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더 현명한지 생각해보라는 조언이네요. 맞습니다.
훨씬 더 전력적인 접근이죠. 자, 그럼 관점과 에너지, 이 두 가지로 반죽의 모양을 잘 빚었다고 칩시다. 정말 근사한 모양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건 그냥 반죽이잖아요. 먹을 순 없죠. 네, 그 다음 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오븐에 넣어 굽는 행위, 즉 실행이죠. 아, 실행?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된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굽는다는 게 바로 오븐 속에서 구워져 형태를 갖춘다는 의미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랑말랑한 반죽 상태로 남아버린다.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좌절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는데 막상 오븐에 넣으려고 하면 두려운 거죠. 이거 타버리면 어떡하지?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글이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현실적이에요. 처음부터 아주 크고 화려한 3단 케이크를 구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럼 뭐라고 하죠? 대신 작고 소박한 쿠키나 모닝빵부터 구워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매일 운동에서 몸짱되기라는 거대한 빵 대신에요. 하루 10분 스트레칭하기라는 작은 쿠키를 먼저 구워보는 거예요. 아, 작은 빵을 굽는 성공 경험을 쌓아라. 그렇죠.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아, 나는 빵을 구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자신감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더 큰 빵에 도전할 용기도 생기는 거고요. 책 한 페이지 읽기, 한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이런 아주 작은 빵들이 매일 식탁 위에 하나씩 놓인다고 상상해보면 와, 시간이 지나면 그 식탁이 정말 풍성해지겠네요. 네, 인생이라는 큰 식탁은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라는 비유가 정말 따뜻하면서도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반죽도 했고 오븐에 넣은 굽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빚고 구워낼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주는 어떤 해방감과 동시에 무게감 같은 게 느껴져요. 정확히 그 양면성을 짚어주고 있어요. 누구도 당신의 반죽을 대신 빚어줄 수 없다는 건 엄청난 자유죠. 네, 자유죠. 하지만 동시에 내가 구운 빵이 맛이 없거나 타버렸을 때 그 책임을 밀가루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책임도 따라오는 거고요. 내가 유일한 제빵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글은 그 책임의 무게에 짓눌리기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오늘의 반죽은 어제의 반죽이 아니다.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이 비유가 가진 가장 큰 위로이자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내가 빵을 태웠다고 해서 그 실패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실패는 그냥 데이터일 뿐인 거죠. 아, 이 온도에서는 타는구나. 다음엔 온도를 좀 낮춰야겠다. 이런 교훈을 얻은 거고요. 우리에겐 매일 아침 새로운 밀가루 반죽이 주어지고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을 완전히 다르게 빚어볼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죠.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주어진 환경에 휩쓸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운명의 제빵사인가? 맞아요. 이 글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우리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라는 하나의 정체성 선언이에요. 이건 삶의 태도를 수동적인 모드에서 능동적인 모드로 완전히 전환하라는 요구죠. 승객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운전자가 되라는 거네요. 네. 상황이 좋아지길,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운전대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세상은 이미 바뀐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 모든 걸 함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너무 거창한 말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렇죠. 세상을 바꾼다는 게 무슨 혁명을 일으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창문, 즉 나의 관점과 태도를 바꾸면 내게 보이는 세상의 풍경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떤 필터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 달라진다. 네. 내가 불평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불평할 거리로 가득 차 보일 거고 감사의 필터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이 계속 눈에 띄는 것처럼요. 결국 내가 경험하는 나의 세상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통찰인 거죠. 오늘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눈 것 같네요. 정리해보면 이 글은 우리 손에 쥐어진 삶이라는 반죽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친절하고 깊이 있는 레시피북 같아요. 맞아요.
재료가 어떻든 당신의 마음과 손길이 그 결과물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랑으로 빚고 희망으로 구우며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그렇게 구워진 빵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유산이 된다. 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반죽이 좀 작아 보이거나 질이 안 좋아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재료로 내가 어떤 정성을 담아 빵을 빚어내는가,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빛나는 일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빚고 구워낸 하나의 빵이라면 그 빵의 첫 조각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맛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